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입니다. 6강 파트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대칭복사 기능을 활용한 파트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대칭 복사를 활용한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다음과 같은 작업한 형상 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칭 복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명령, 기존의 돌출이나 회전을 이용해서 파트를 솔리드 형상을 만들었다면 커맨드 매니저의 피처 도구 모음에서 대칭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 복사를 선택하면 해당 속성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속성창에서 옵션 사항을 각각의 요소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 완성을 하여 줍니다. 실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커맨드 매니저 밑쪽 부분 보시면은 선형 패턴 쪽에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 키를 눌러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도 대칭 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대칭 복사가 기능이 이렇게 따로 빠져 있습니다. 대칭 복사를 한번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칭 복사 기능을 들어가셨을 때 속성 창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면이나 평면을 대칭 복사할 기준을 선택하라는 그런 안내창입니다. 그래서 대칭 복사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2차원 스케치처럼 예를 들어서 대칭 복사를 한다면 중심선 또는 가상선을 이용해서 대칭에 대한 스케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3차원 형상에서의 대칭 복사는 기준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면을 설정해 줄 거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작업창에서 보셨을 때 이 지금 형상에 대한 홀이 이렇게 패턴 홀이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패턴면을 가지고 대칭 복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성창이 켜져 있기 때문에 작업화면 창에 트리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트리 쪽에서 기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작업면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면하고 우측면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대칭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대칭 복사할 항목은 이 홀이기 때문에 홀에 대한 이쪽 부위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줬을 때 지금 화면 축소를 좀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형태로 이 정면 기준으로 대칭인 위치 지점의 형상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키를 한번 눌러 보시면 정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대칭인 형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지금 홀이 생성되어 있는 두 피처를 똑같이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똑같이 대칭 복사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정면이 아닌 우측면을 선택하신 다음, 우측면도 가운데 기준이기 때문에 우측면을 기준면으로 설정하신 후에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를 선택하시면 지금 미리 보기 형태로 이제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상대방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보다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삭제 눌러주시고요. 이 기존에 만들었던 대치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원데이터 파일을 같이 이렇게 그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손쉽게 홀을 대칭 형상으로 복사를 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모델에 대해서 다음 창을 한번 띄워놓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형상이 지금 한쪽만, 표시부에 한쪽만 이런 형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회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져서 되어 있는 형상을 반대편에 대칭 복사를 통하여 완료를 지어 주겠습니다. 자, 커맨드 매니저에서 대칭 복사를 선택하시고 나셔서 이제 기준에 대한 면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업면 쪽에서 우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면을 봤을 때 조금 그 축소를 좀 해주겠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델이 방향이 아니고요, 맞지가 않고요. 윗면에서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면으로 잠깐 틀어서 한번 보면은 오른쪽 면이 이 모델에 대한 한쪽에 대한 면 기준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작업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차후에 그 참조 형상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참조 형상을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가운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좀 세부적인 면 형상 만드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태에서는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취소를 눌러 주셔서 좌측에 빨간색 X표를 아니면 우측에 X표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고요. 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은 그 참조 지오메트리라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선택해 보시면은 그 제일 첫 번째 기준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면이 우리가 그 참조 형상에 대해서 참조면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참조할 제1참조에 대한 항목, 2참조 항목, 3참조 항목까지 총 3개에 대한 슬롯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항목마다 이제 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참조 부분 옆에 보시면은 이제 참조로 해야 될 그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첫 번째는 뭐 면을 지정해서 참조를 만들어도 되고요. 뭐 모델에 대한 축이나 아니면 모서리 선에 대해서 그 참조 형상을 잡아서 기준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꼭지점에 대한 부분도 그 선택을 해서 그 참조로 그 형상을 기준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사이 그 이 모델과 이쪽 모델과 이쪽 모델에 대한
가운데에 있는 임의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정 가운데에 그 면이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면을 하나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면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면을 첫 번째 1참조로 선택이 되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속 조건들을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부분을 쓸 수가 있고요. 거리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리 값은 지금 모델에서 이제 인치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라메트릭 값이 그 밀리미터가 아니라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치 값으로 만약에 나타나 있으면은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눌러 보시면 인치 파운드 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mmgs 밀리미터 그램 세크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면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면을 임의로 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밀리미터 값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이 거리 값이기 때문에 거리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프셋 뒤집기를 하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반대로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만드는 면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인스턴트 수를 증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주고 확인을 눌렀을 때는 5개에 대한 면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하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 값을 계산해 주려면 이 평가 쪽에서 보셨을 때 이 측정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폭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주면 50.8mm의 거리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의 절반 값이라고 했을 때 뭐 50.8에서 뭐 50.8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거리 값이 25.4mm면 방향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맞춰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면을 예를 들어서 그 거리 값에 대한 것도 좀 그 두 번째는 그 거리 값을 그냥 그 계산식이 아니라 폭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설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거리 값이 10mm라고 해갖고 조금 약간 틀어 보겠습니다. 강제적으로 반대로 이참조에서 이 폭이 되는 반대편에 대한 폭을 선택하셨을 때 여기 치수값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중간 평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해 보시면은 치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에 대한 면을 참조에 대한 면을 선택한 그 중간치에 대한 평면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생성하는 그 형태에 대한 면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메시지는 완전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 보시면 기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칭 복사를 들어가셔 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기준면을 트리에서 평면 만들었던 거를 선택해 주시고 피처이기 때문에 이 피처에 대한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상 없이 들어오는 거를 미리 보기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상 없이 대칭 복사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이 형상이 반쪽짜리 형상입니다. 요거를
대칭 복사를 통해서 그 하나의 완전체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맨드 매니저 피처 쪽에 눌러 보시면 대칭 복사라는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대칭 복사를 반복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기준면이 이 전체에 대한 모델이 이 반대편에 하나가 이쪽에 하나가 그 대칭인 형상이 하나가 배치가 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면을 기존에 있던 이제 정면, 윗면, 우측면에 대한 면을 쓰지 않고 모델에 있는 이쪽 면을 선택해 갖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처 쪽에서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구현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거를 다 한 번에 만들 거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선택 취소 눌러주시면 되고, 전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대칭 복사할 바디를 선택해서 이 바디를 체크를 형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 대시고 눌러 보시면 전체적인 형상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옵션 사항에서 솔리드 합치기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솔리드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체크 기능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개별에 대한 솔리드 그 형상이 각각의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의 솔리드 형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체크 기능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완제품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린더에 대해서 반쪽짜리 형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 복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은 대칭 복사 기능이 있고요. 그 대칭 복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평면 잡을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면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정면, 윗면, 우측면. 우측면을 먼저 한번 선택해 보시고 바디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기능을 눌러주시면 작업면을 통해서 대칭인 형상을 만드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면을 선택해 갖고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이유는 우측면이 이 형상에 전에 있던 이 형상의 그 단면에 똑같이 면이 이렇게 접하는 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면에 대한 설정이 조금 불안정하고 직접적으로 그 면에 좀 붙여서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트리에서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피처 편집을 들어가시고요. 그 기준면을 우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기준면을 여기 실질적으로 닿는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존에 솔리드 합치기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칭 복사를 트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피처 편집을 들어가시고요. 지금은 솔리드 합치기라는 기능을 썼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모델링을 하시는데
대칭인 형상인데 그 대칭인 형상이 합쳐지면 안 되고 따로따로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솔리드 합치기 기능을 꺼주시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예, 여기 위쪽에서 보시면은 그 솔리드 바디라고 해가지고 예, 따로따로 솔리드 모델을 만드실 수 있고요. 솔리드 합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팅 라인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돌려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제 라인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은 개별적인 그 단품에 대한 개별적인 이제 솔리드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인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